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앞의 영상에 이어서 비비맵의 레벨 3에서 추가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비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초입 부분에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비비맵 설명 잠깐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비비맵은 총 3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레벨 1, 레벨 2를 말씀을 드렸고 레벨 3는 총 1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레벨 2보다 하나 더 늘어난 영역인데요. 사실은 레벨 2보다 한 2가지 정도의 영역이 빠져 있고 레벨 3에서는 3개 정도의 영역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지, 지금 어떤 영역에 너무 중재가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레벨 2랑 거의 영역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앞의 영상들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레벨 3에서 추가되는 영역들 리딩, 라이팅, 매스 이렇게 그 읽기, 쓰기, 수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레벨 3가 되면 시작이 돼요. 이 영역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레벨 3는 정상 발달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48개월 사이의 아동들이 보이는 어떤 기술들을 쭉 열거를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수개념도 약간씩 생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이제 레벨 3에 포함되게 됩니다. 겹치는 영역은 일단은 그 언어행동 분석, 비비맵에서 가장 중요한 멘드, 요구하기, 텍트, 명명하기, 인트라버벌, 그리고 리스너 리스폰딩 같은 영역들은 당연히 여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비주얼 퍼셉추얼 스킬스 앤 매칭 투 샘플, 시즈각 기술과 짝 맞추기, 그리고 인디펜던트 플레이랑 소셜 비헤비어 앤 소셜 플레이, 그러니까 혼자 놀이랑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놀이도 당연히 레벨 3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리딩과 라이팅이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레벨 2에서도 있었던 Listener Responding by Function, Feature and Class, 그러니까 기능이나 특징이나 범주에 의한 청자 반응 또 레벨 3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Classroom Routines and Group Skills, 그 교실에서의 일상생활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할 때의 기술,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linguistic structure, 언어학적인 구조까지도 레벨 3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reading, writing, math까지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적인 부분까지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테이션이나 에코익 같은 것들은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는 거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레벨 2 정도까지 이제 목표로 해서 아이가 도달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게 빠지는 것이지 레벨 3에서는 모방이나 에코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리딩은 여기서 이제 레벨 3에서 추가되는 리딩과 라이팅과 매스는 조금 더 개념을 언어행동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리딩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글자를 읽는 것인데 글자를 정확하게 말로써 읽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써 읽고 이거를 완전히 그 의미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리딩이랑 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이 내용, 읽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인트라버벌 영역에 속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딩은 그 언어행동 분석에서 말하는 텍스추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처럼 이제 초기 읽기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를 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딩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지 그 목표를 한번 보면,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책을 읽어줬을 때 그 책 읽기 활동에 몇 % 정도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 비비맵은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알파벳을 듣고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보고 정확히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으로 된 영어 단어와 그냥 그림을 매칭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듣고 여러 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듣고 찾을 수 있는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단어를 이제 적절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팅도 어떤 의미를 알고 정확히 아이가 쭉 써내려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라이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뭐 아이들이 종이 위에 끄적끄적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선 따라서 그리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필로 쭉 그었을 때 종이에게 그어진다 라는 이 인과관계를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경계 안에서 이렇게 선이 쭉 있으면 요 안에 튀어나가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굉장히 초기적인 걸 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라이팅이라고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의 종합적인 목표는 일단은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 만 3세에서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초기 쓰기 기술에 적합하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보이는지 요걸 체크하는 게 사실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라이팅을 한다기보다 쓰기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쓰기를 시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단어들을 쓰는 것보다는 뭐 일단은 자기 이름 쓰기 정도까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되는 영역이 아까 매스 수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수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완전히 숫자를 뭐 이용해서 연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초기 단계의 수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능력이 정상 발달하는 만 3세에서 만 4세 아동들의 수준과 비슷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숫자를 듣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숫자를 보고 정확하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이 놓여 있을 때 그 수량을 정확히 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량에 맞는 숫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숫자와 수량이 일치하는 그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과 5개와 바나나 5개가 같은 것이라는 거, 수량을 정확하게 짝 맞추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숫자 관련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숫자 읽기를 먼저 할 줄 알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숫자 읽기보다 수량 세기를 조금 더 쉽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영역에서는 초기의 수개념이 지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비맵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비맵은 Verbal Behavior Milestones Assessment and Placement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래서 언어 행동 분석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고, 이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자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측정에 대한 행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키너는 1957년에 이제 언어도 하나의 행동이다 라고 봤고, 행동적인 면에서 계속 측정하고, 이를 뭐 더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거의 40년 이상의 오래된 연구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학계의 이론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이라고 계속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나 발달 장애 아동, 언어가 특히 많이 지연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번역된 것이 거의 없어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ABA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폐 아동들과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어떤 중재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그 근거들을 축적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비비맵 같은 경우는 이 ABA에서의 효과적인 중재 방법과 그리고 스키너의 언어행동 분석적인 개념과 그런 기능들을 접목시켜서 이 비비맵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비맵은 자폐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만은 아니에요. 자폐 아동들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언어 발달의 지연을 동반한 지적장애 아동들도 이 비비맵 프로그램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비맵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것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짜느냐? 보통 병원이나 기관에서 하는 언어 검사를 많이 아이들을 받게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 언어 몇 개월, 표현 언어 몇 개월 이 정도의 결과만 나와요. 근데 이 정도의 결과만 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의 이 언어 발달적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 레벨로 가려면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바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현재 지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중재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중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 언어 발달 검사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하게 비비맵과 같은 이런 다른 언어 발달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비비맵 같은 경우도 정확히 지금 아이가 또래 발달하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뭐 몇 개월인지는 사실 비비맵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비비맵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레벨 1이 이미 뭐 18개월이고 레벨 2가 18개월에서 30개월이고 레벨 3가 30개월에서 4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레벨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수용 언어가 몇 개월이다, 표현 언어가 몇 개월이다는 비비맵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는 비비맵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비맵을 통해서 이제 현재 언어행동 발달 수준을 측정을 하고 이 측정한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행동 목표를 결정을 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언어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목표를 이 비비맵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직접 중재를 하는 사람은 비비맵만 알아서는 안 돼요. 비비맵에 더 기저에 있는 이 ABA라는 어떤 아이들의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학습의 이론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이걸 아이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 절대 적용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하시고 전반적으로 ABA와 언어행동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들을 이 VBMAP 책에서 반드시 캐치를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유용한 정보들로 이제 AB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